약간 주인을 좀 찾아가지고 좀 치워달라. 그 신고를 받고 2011년 7월 6일 주민의 민원을 받고 리어카를 치우기 위해 곧바로 놀이터로 달려갔다는 경비원 김 씨. 꽁꽁 동여매진 덮개용 천막을 걷어내자 리어카 안에선 대형 아이스박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체 뭐가 들었을까? 뚜껑을 열어본 순간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의문의 물체가 발견됩니다. 느끼는 순간에 냄새가 나는 거니까 아이스박스 안에 물이 꽉 차더라고요. 냄새가 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체를 꺼내려고 하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검붉은 액체와 범벅이 된 채 몇 겹의 비닐로 촘촘하게 쌓여져 있던 건 여행용 가방. 그 안에서 김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놀이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낡은 리어카 안의 비밀. 그것은 간신히 사람의 형체만을 알아볼 수 있는 사체였습니다. 대체 시신은 얼마나 오래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걸까?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을까? 왜 여기다 그걸 갖다 놨을까? 그렇게 우리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냄새가 나서 문만 닫았을 뿐이지 아무도 안 나가봤어요. 이 앞에서 야단이었었는데 우리는 안 나가봤어요. 냄새조차 새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밀봉돼 있었던 시신. 그런데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했고 손가락이 이거 맞으면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이라고 이거 보패가 아니라 이건 거의 미라고 미라. 양쪽 엄지손가락과 목 부분에 심한 훼손. 이렇게 시신이 훼손된다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실형은 하는데 다른 관계 없잖아요. 68년생. 우리는 어렵게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지만 간병 일을 하며 참 열심히 살았다는 그녀, 박남희 씨입니다. 보람을 느껴요.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힘이 생기니까. 저는요, 경제보다는 대화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거. 난 그게 참 도움이 돼.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윤정섭입니다. 보람을 느껴요. 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말했던 박남희 씨. 그 목소리에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녀를 엽기적이고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사체가 발견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범인은 어디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을까? 지금 보시는 것은 피해자 박남희 씨의 사체가 발견됐던 실제 그 손수레입니다. 이 아이스박스 속에 박남희 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1년 7월 6일, 그러니까 박남희 씨의 사체가 발견된 그날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접했고 그때부터 이 손수레에 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분명 범인이 남긴 단서가 있을 겁니다. 6년간 감춰져 있었던 비밀, 저희 세븐이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나갔어요. 다른 데로 나가셨어요?
리어카 어디 있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리아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사건 일어났던 그 리어카를요? 네. 어디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관리실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네. 버리라고 해서 새는 리아카를 사줬어요. 근데 뭐 우리는 버리기 아깝더라고. 그냥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 여기 다 여기 있어요. 관리소 뒤에 있어요. 사체가 유기됐던 리어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뜻밖의 소식. 우리는 꼬박 6년 만에 끔찍했던 사건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누가 왜 하필 이 리어카를 표적으로 삼았던 걸까? 2011년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누가? 그 현실의 주인. 아, 이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차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태워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 그랬어요. 근데 선술에는 왜? 내가 알기로는 그 장애인들이 그 야외 놀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리고 차에 싣고 놀러 가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밥해 먹고 끓여 먹는 거 장비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예산을 모르죠. 리어카 주인은 그럼 어떤 분이야? 아세요? 장애인 아주 장애인 여자분인데 그 전동차를 타고. 우리는 발견 당시 리어카의 주인부터 찾았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왜 왔다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뭐냐 여자 누군지 밝혀졌잖아요. 아세요? 그런데 왜 나한테 또 텔레비 소리를 또 아, 텔레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 들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아는 게 어머님이시니까. 안 해,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몰라요. 한 번도 보신 적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분을 좀 찾고 아니, 몰라요. 그러고 그 범이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그녀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위험스럽지 않아요. 지금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죠. 저거 왜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다 우리 리아카에다 나도 우리 리아카도 동네 건데 우리 리아카에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도 얼떨떨해. 우리 아저씨는 이거지 2009년 11월 27일 갔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갔는데. 아, 지병이 있으셨어요? 집에 있었어. 놀랍게도 박남희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2년 전에 실제 리어카 주인이었던 정 씨는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작은 놀이터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대체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자는 누구일까? 이 유기한 장소적 특징을 봤을 때 이 유기한 장소가 그 유기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경경과도 어느 정도까지 안면이 있을 것이고. 리어카가 발견된 현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모두 경비실을 거쳐야만 합니다. 범인은 아마도 아파트 단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피해자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만 잘라갖고는 신원을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근데 그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지지문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지손가락과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 말하자면 어떤 같은 남자를 가지고 시정관계였다거나 그건 반대였거나 아니면 이 엄지가 쓰이는 용도라는 게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거나 지장을 찍는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 2005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 모든 연락이 2006년도 3월 31일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2006년도에 통신, 통장, 방송, 그다음 의료보험 모든 게 그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 추적에 행적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31일 모든 행적이 끊겼다는 박남희 씨. 행방불명된 지 5년 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인.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녀에게 마지막 간병을 받았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2005년 1월 갑자기 관둔다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남희 씨. 그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저도 원래 말이 없으니까는. 네네. 그 친구가 이제 대충 말하는 건데. 뭐 저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맞고 산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그렇더라고. 이렇게 안 맞으면은 좀 이상하다. 장애인을 폭행했다. 아주 나쁜 놈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남이가 맞은 그 흔적이 있었거든요. 멍들이고. 어디에? 몸에. 간병 일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자 남편의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게 그녀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씨 댁인가요? 왜요? 남편 아무 사이도 안 해. 옛날 이혼하고 다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하고 다 간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본 적 없으세요, 그럼? 예. 진짜 없으세요? 왜 자꾸 내 지금 전에 경찰서 전화. 예. 오래전 이혼했었다는 말만 남긴 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때문에 이제 뭐 부리는 마음 왜 자꾸 쫓아오고 다들 그러냐고.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사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다시 찾았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왔지. 저 잡아왔지. 집에 셋이 있는데요? 예, 갑자기 경찰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셋이 있을 때요? 아니면 혼자 계실 때? 셋이. 아니 갑자기 나한테만 경찰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 수가 빠르. 그럼 몇 시간 전까지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잡혀간 거예요? 갑자기 나갔지만은 경찰을 딱 데려오더라니까. 바로 수가 합쳐고 바로 경찰서 저도 딱 혼자 해먹었어요. 하여튼. 2004년 12월 1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창 여유를 부리고 있던 시각.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연행돼 3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는 남편 김 씨. 그런데 이혼 다 끝나고 그간에 이혼 서류 다 나가고 뭐 다 나가고 싹 했어요. 네 저희인데. 근데 그간에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돈 싹 들었어. 돈. 그래서 싹 들고 빈털 때 내려갔다니까. 또 위자료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다 들어갔지. 난 빈털 때 내려가지. 여기서 작은 돈부터 차고 싸워간 거야. 남편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통장의 잔액과 살던 집의 보증금을 모두 처분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박 씨. 그 이후 살해된 박남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며느리인 박 씨를 찾아간 날 박 씨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팬거를 뭐 사진 찍어가지고 책자를 낸 곰이 그래봐라. 이 사람이 참 영창 배에 넣었다 그 소리 안 했고 책자를 낸 곰이 우리 아들 잘못했대. 이분 맞아요? 그때 오셨던 분? 이 사람도 왔더라고. 언제? 그 우리가 올라가실 때 며느리인데도 매달리고 그 아버지인데도 매달리고 우리 아들 잘못했지 좀 도와달라고 매달렸지. 아니 그 옛날 살 때 그 엄마가 박남희 씨가 그런 말은 했어요. 한 분 있다고 자세하게 모르고 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분 있다고. 박 씨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자. 놀랍게도 그는 바로 리어카 주인 정 씨였습니다. 둘은 무슨 관계였을까?
우리는 다시 정 씨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여기 할머니 계시구나. 할머니 좀 잠깐 뵐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뵀었는데 지나가다 한번 들렸거든요. 누군지 아시고 오신 거예요? 네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여전히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 오 씨. 6년 만의 만남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저? 아니 저 예전에 에서 TV 잠깐 끌게요. 방송국에서 6년 전에 한번 왔었죠. 봤어요. 저 봤죠. 좀 기억나려고 하면 씨랑 박남희 씨는 알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박남희 씨를 한테 봉사를 많이 해줬으니까 알지, 알기는. 씨가? 그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박남희 우리 회원이었는데 우리 회원이었으니까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런데 그녀는 시신 발견 당시에는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박 씨인데 여자인데 박 씨고요. 예. 팔이 좀 이렇게 안 좋고. 모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몰라. 처음에는 박남희를 모르신다고 하셨다가 처음에는 왜 못 났느냐면 아따 그 박남희 사진을 딱 성사지 갖다 대주니까 짠지다대. 마음이 짠지다대야. 왜 이렇게 정도를 지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른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하고 그래갖고 딱 보니까는 아주 소름이 딱 끼치대. 그렇게 내가 모른다고 그랬지. 아내는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박남희하고 동거했다더라고. 누가? 그 어디서요? 저 정왕동에서 좀 동거했다더라고. 그때는 이혼 상태였어. 누가? 내가. 나하고 이혼했었다. 2005년 7월 부부가 이혼하기 전부터 박남희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정 씨. 아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43일. 43.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모르지. 날짜야 모르지. 우리 집에서 처음에 그 박남희 저 남편이 하던데 박남희를 때리니까 내가 알기로는 때리니까 막 먹물이 사진 찍어 저 펴주더라고. 막 또대로 패니까는 막. 2004년 12월의 늦은 밤 정 씨는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는 박 씨를 집으로 데려왔고 며칠 함께 지낼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아내 오 씨. 그런데 진짜 홀렸어 박남희가. 내가 볼 때. 아니 내가 저 화장실에 안 가도 오는데 우리 텔레비 보면 화장실에 안 가서도 그림자 그랬잖아. 저 컴퓨터가 있는데 박남희가 좀 이렇게 꼬나앉더라고. 내가 화장실에 거울로 보니까 막 이러면 막 삐래 불더라고. 박남희가 나갈 때 그랬잖아. 너 사방 뺏어낸다고. 저보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 했다고. 쫓기듯 집을 나간 박 씨의 옆엔 남편 정 씨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결국 박남희 씨가 이들 부부의 집에서 43일간 머문 뒤 2005년 7월 9일 부부가 이혼을 하고 박 씨의 행적이 끊긴 2006년 3월 31일까지 박남희 씨의 옆엔 항상 정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6년도 3월에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었느냐? 최종적인 거주지가 어디였는가? 누구와 거주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2011년도 7월 달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까지도 살아있었다면 그건 용의선상 1번이죠. 박 씨의 마지막 동거인이자 시신이 발견된 리어카의 주인이었던 정 씨.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좋은 데는 다들 부산이고 사람이 자기 차로 자기 사비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집에서 막 김치고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장애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막 노인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주고 하더라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에 힘을 쏟았다고 알려진 정 씨. 그는 이미 여러 번 방송에도 소개된 유명 인사였습니다. 저는 직업은 봉사. 직업은 봉사. 나머지 시간은 그냥 가정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 1급 장애인들은 누군가를 안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도저히 혼자 이게 처음에는 혼자요. 봉사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는 사람에 갔더니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장애인들 돕다 보니까 너무 힘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뭐 리프트를 지방에 시설 장치해갖고 그 연구를 또 거기서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들의 대부, 장애인들의 수호천사라 불렸다고 합니다. 비록 대는 짖었지만 아주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좋은 일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수업자도 많이 만들어주고 아주 이렇게 장애인들 알고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아주 그렇게 잘 하다 갔어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직업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했던 정 씨. 실제로 중증장애인 5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선교회까지 운영했었던 그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장애인들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병원 수발부터 이동 도우미, 해결하기 힘든 법적 문제까지. 장애인들에게 정 씨는 그야말로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런 그의 삶과 잔혹한 살인사건은 누가 봐도 쉽게 연결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봐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정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엔 지체장애 1급인 아내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오 집사는 초등학교 4년 중퇴 불륜 아내를 살해한 사형수였던 집사.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홧김에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종교의 힘으로 회개했다는 내용이 뒤이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 안 했지만 그게 갈 이유가 없고 전혀 몰랐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앞에라도 참 하나님을 빨리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본명이 찍힌 85년도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 방화 살해. 방송에 소개된 내용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85년 정 씨의 범행이 이루어진 현장을 찾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85년도에 혹시 주변에서 여관에서 불났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85년도에.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방서까지 찾아가 봅니다. 85년도요? 네. 엄청 오래된 거긴 한데 그거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자료 없던데. 우리는 그의 판결문을 찾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적힌 그의 범행 내용, 충격적입니다. (85년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지방의 한 여관을 찾은 정 씨. 그녀가 잠든 사이 홀로 여관을 빠져나갑니다. 미리 봐둔 장소를 돌며 4리터짜리 신나와 농약을 구입한 그는 잠에서 깬 내연녀에게 음료수로 둔갑시킨 농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곤 그녀의 몸에 불을 질러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극악범죄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정 씨. 그는 왜 아내를 홧김에 죽였다는 거짓말을 한 걸까? 내연녀를 죽였다고 하면은 내연녀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 자기가 발언을 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혼외에 뭐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고, 내가 전처 죽였다는 것은, 전처라는 개념은 그 부부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처를 우발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서로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도덕적인 것에 대한 거를 평가를 미루는 거죠.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그의 새로운 인생 속에는 1급 지체장애인인 아내 오 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 씨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집안엔 그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사형수와 1급 장애인, 그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을까? 청주교도소로 또 온 거야. 그 사람이 나올 때는 어디서 나왔냐? 천안교도소 있잖아.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 때문에 나온 거지. 내가 옥중결혼 한다 해고 옥중결혼했어. 펜팔로 만난 인연은 2000년 8월 15일 옥중 결혼식으로 이어졌고, 부부는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로 세간의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러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다음명을 위해서인데. 아, 그걸 본인이 직접? 네,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거라고 그런 필요 없이 우리가 왜 물어봐요? 정 씨가 결혼을 한 이유는 가명을 받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명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랑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대? 네. 그거까지 모르지. 난 처음 들은 소리다. 그의 또 다른 놀라운 과거. 치과 의사로서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네, 많은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치과 의사로 바쁘게 살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고백도 이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용서한 걸. 이것이 편지 아니에요? 네. 아니요, 이거 치과에 쓰는 거예요. 아내의 집엔 치과에서 쓰이는 듯한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간단한 시술 정도는 집에서 직접 해줬다는 정 씨.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치과용 도구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치과 도구라. 충치 제거 기구로 알려진 핸드피스가 눈에 띕니다. 일반인들도 흔히 아는 석션 기구까지 보입니다. 치과 의사였던 과거는 사실인 걸까? 치과 의사라 가지고 면허가 있어가지고 대학을 나는 물어보니까 대학을 안 가르치죠. 그 사람이 대학을 했거든. 치과 의사라고 하시던데 혹시 어디 치료를 나오셨어요? 제가 치과에 32년 지금 근무하는데 치과 기공사거든요. 저는 그 소리 당신한테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뭐 치과 사였다고. 보건복지부입니다.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치과 의사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그는 치과 의사로 면허 등록 대장에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점철된 그의 인생. 우리는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신뢰도 떨어져요. 근데 이분은 틱은 있는 분이세요. 일단은 겁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이의를 제기하건 아니든지 간에 별로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과장되게 자기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거짓말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잔혹했던 살인 전과 그리고 그동안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난 정 씨.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를 믿는 것은 뭐냐면 박남이하고 헤어져 와갖고 나랑 재결합을 했어. 다시 재결합을 하고 박남이가 만약에 저 박남이를 2006년도에 주겠다고? 지금은 그렇게 모르는 거죠. 6년도에 주겠다 그러면 저 2009년도에 죽었어. 2009년도에 죽었는데 3년 동안 제주도로 올라오만 뒤 방송을 하고 다니고 낮에 다녔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3년 동안 그렇게 묻었고 양층도 가축도 안 받고 그렇게 장애인들을 데리고 다녔냐는 문제지 나는. (2006년 9월) 아내와 재결합을 했다는 정 씨. 날짜를 따져보면 박 씨가 행방불명된 지 6개월 후의 일입니다. 어찌된 일일까? 계세요. 제가 이사를 오니까 아저씨가 나갔더라고요. 집에 없고 네. 9월에. 네, 이사 오니까 이왕 왔다만 낮에 왔다는 가면은 갔어요. 어느 날 돌아왔어요. 어느 날 돌아가고 짐까지 갖고 오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짐까지 들고 왔어요. 다 싸서. 세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정 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감행하며 박남희 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고 박 씨와 아내가 각각 따로 있는 두 집을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기간은 약 9개월. 그 사이 남희 씨는 홀로 홀연히 사라졌던 겁니다. 행적이 끊기고 2011년 7월 6일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행적이 끊긴 시기에 이미 사망을 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감쪽같이 사라졌던 박 씨에게서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추적 끝 우리는 어렵게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단 백화점 정문 쪽에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알았어, 그러면은 정문 쪽으로 일단 가볼게. 멀리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한 청년. 피해자 박남희 씨의 외동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찾았어요? 나 진짜 힘들었는데. 9살 되던 해 엄마와 헤어지고 소식조차 들은 적 없다는 아들. 그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거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유기고 아이스박스 안에 엄마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고 싶다는 아들에게 엄마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우리는 고민 끝에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잘려 있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애써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들. 그러나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 이제 알았어요.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좀 놀랐어요. 왜 갑자기 잠깐만.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무슨 수를 써서 잡아야 돼.
엄마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지금 우리는 아들과 함께 박 씨가 사라진 이후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 곳에 거주한 기록이 보입니다. 위치를 찾아보니 정 씨의 집과는 불과 35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 단지 아파트로 확인이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혹시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계세요.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 저희가 401호에서 옛날에 살던 분을 찾고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분이신데. 아닌데 처음 없는 놈인데. 아, 처음 보시나요? 이게 네. 똑같은 분이? 네,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맞아요. 박남희 씨라고. 박남희? 네. 박남희. 그 사람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혜택을 보는데 주소를 옮겨주면 무슨 혜택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소리까지만 생각이 나요. 나 모르겠어요. 얼굴도 몰라요. 누가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지 하여간 우리 신랑이 해가지고 나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잘 모르고. 네. 우리 신랑이 장애인이었어요. 그 아버님 그러면 교회 그때 아버님 그게 뭐 봉사 거기 장애인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정 씨의 부탁으로 박남희 씨의 주소지만 이곳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왜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겼을까?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2005년부터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세, 보험료, 통신비 등의 생활거래 흔적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행적이 사라진 2006년 3월 31일 전후로 생활용 지출 목록이 하나 둘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 씨가 사라진 후 2008년까지 장애수당과 생계지원비는 계속해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입금이 정지될 때까지 누군가가 계속 인출을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미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부터는 정식으로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하고 이 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눈먼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흔적, 뭐 보험료라든가 또는 뭐 휴대폰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체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다 끊어버린 거죠. 끊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돈이 고이면은 바로 한 달 뒤에는 딱 퍼가고 고이면 퍼가고 이거는 다른 데 썼다는 거죠. 그거는 뭐 이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죠. 정말 박 씨가 2006년 사망을 했다면 시 씨는 리어카에 5년 동안이나 방치가 됐었던 걸까? 밀가루. 아, 밀가루? 얘는 포대에 있었는데 그게 밀가루인지 없고 그다음 돼지뼈 이런 뼈가 있었고 봉지에 그거 있었어요. 그런데 밀가루가 그게 밀가루인가 싶은 생각. 근데 그거 치우면서도 세상에 그래도 어디 가서 부침개라도 부쳐 먹었나 이 생각 들었는데 그걸 거기서 다 그래서 동네에서 싹 팔아줬어요.
그럼 다 죽은 거죠. 그 어머니가 2월 달에 봤을 때 어머니는 확실한 게 그 리어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없었어요. 그때는? 응. 정 씨는 2009년 사망을 했고 목격자는 2011년 2월까지 리어카엔 시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신을 유기한 제3의 인물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이곳으로 옮긴 걸까? 또한 아이스박스가 이곳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무려 5년 동안 시신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일정 정도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아이스박스에 넣고 말하자면 그럼 거기에 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뭐 얼음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걸 해야 되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스박스 채에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걸 의미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의 사체가 움직인 동선은 굉장히 짧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죠. 그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갖다 놔도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나 너 보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냥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집에서 쓰던 가구 중에서 안 쓰면 갖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 정 씨가 사망한 뒤 옮겨진 시신. 리어카에 시신을 갖다 놓은 자를 찾아야만 사건이 풀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명 그는 가까이에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지만 만약에 병인을 죽였다고 어디다 놔뒀다 하자 그러면 그 갖다 놓은 놈을 잡으라고 그랬어. 여기다 갖다 놓은 놈을 잡으라고 그랬어. 그럼 갖다 놓은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갖다 놓은 사람이 죽였지 그러면. 갖다 놓은 놈이 죽였지. 죽은 놈이 2년 다 돼간 놈이 어디다 갖다 놔. 통장이 썩어도 2년 됐으면 썩어도 뺀만 남을 때야. 15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응석바지 9살짜리 아들이 벌써 24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엄마를 마주해야 할까? 한 줌의 재로 변한 엄마는 묘지도 없이 이곳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떠난 엄마에게 인사를 전하는 아들. 아직 정확하게 묘지는 못 발견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묻혀진 게 사실이라면 잘 큰 아들도 보지 못한 채 잔인한 마지막을 맞은 박남희 씨. 그녀의 안타까운 넋은 언제쯤 위로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박남희 씨는 2006년 3월 31일 행적이 끊긴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박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알 것으로 추정되는 정 씨 역시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인 2009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여러분의 제보입니다. 2011년 초부터 시신이 발견된 2011년 7월 6일 중 경비실이 비어져 있었던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 누군가의 요청으로 아이스박스를 직접 이곳에 옮겼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군가가 아이스박스를 놀이터 부근으로 옮긴 것을 목격한 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불쌍하게 피살된 박남희 씨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